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저는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쯤 접하게 됩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특히나 경매를 이제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제 유치권 있음 아니면 유치권 여지가 있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는 만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이름에서 유치장에 이렇게 들어갔다, 사람이 유치가 되었다, 유치장,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유치라는 것은 가두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유치장은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 놓고 있고, 유치하고 있다 그러는 거는 남의 물건인데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장에 사람을 가두듯이 우리가 어떤 이제 수선집에 옷을 맡겼다 그러면 그 옷을 찾기 전까지는 그것을 수선을 하는 집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치하고 있던 물건은 수선비를 받게 되면 돌려주고,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자기가 수선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유치권이라는 것은 길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거 본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커다랗게 붙여 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아니면 출입구를 닫아 놓고 총 쏟는 간판이든 아니면 뭐 문구 같은 거를 걸어 놨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는데, 유치장에 무엇을 가두듯이 아까 전에 수선집에서 어떤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듯이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그것을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그 채권이 현재 채권을 변제할 시기가 도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유치권이 생기는 경우는 거기에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놔놓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건물을 짓고 있다가 뭐 철근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샤시를 붙이고 했는데 그 돈을, 공사대금을 안 준다. 그렇게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생겼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채권을 변제받을 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공사계약을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도급계약이나 이런 거를 혹시나 이제 공사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에 돈을 달라고 유치권을 행사 못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을 포기를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변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하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지고 몇 년씩 지나도록 계속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보통 되게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채권을 변제를 하고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든지 그 부동산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유치권이 있게 되면 경매에 있어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경매의 낙찰을 보고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낙찰을 보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다시 경매 낙찰 금액과 별도로 변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혹시나 유치권이 있게 되면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법원에서도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경매 개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유치권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라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때까지도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있고 별다른 탈이 없다면 유치권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자는 법원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꼭 유치권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경매 물건에 유치권자가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시면 대부분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신축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이라면 혹시나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은 조사를 해보시는 게 위험이 덜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매에 대한 질문인데, 경매 개시일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경매와 상관없이 유치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일 이후에 유치권자가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점유를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은 탐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별다른 자격 요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치권자로서는 일단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자격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채권 변제기가 도래를 하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서 발생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거기 공사에 관련되는 채권이라고 보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유치권자인데 법원 경매가 진행된 것 같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유치권을 행사를 해도 법원 경매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로서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나중에 낙찰받은 분이 유치권이 확실하고 거기에 공사채권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거기에 유치권 포기하겠다는 특약을 썼는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로서는 최후의 수단을 이제 계약하면서 할지 말지 이런 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는 계약을 하셨다면 유치권 행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도급을 받았는 업체인데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공사 계약을 했는 업체라면 유치권 행사를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든지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업체에 다시 어떤 재료를 댔는 회사라면 그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재하청을 줬는, 직접 공사를 땄는 그 업체와 채권 채무 관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청되는 공사업체에다가 다시 물건을 댔는 데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도록 해준다면 유치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겠죠. 행사하기도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직접적인 공사업체만 이제 유치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건을 댔는 재하청업체에게는 유치권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 보면 유치권이 있을 수 있는데,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업체가 그것을 점유를 해서 채권을 변제하기를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 혹시나 유치권 관계가 없는지는 한 번은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이 되었다면 조금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